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 클립의 지게 인사받습니다. 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으로다가 차갑게 식었던 마블뽕이 다시금 과부하 걸려서 난리를 치고 있는 2021년 연말.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문득 주변에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야, 그런데 스파이더맨 쟤네는 다 어떻게 나온 거야? 그러게, 뭐 판권 이런 거 문제 있다던데. 해서 오늘은 쿨타임 다 돌았지요. 약 3년 만에 업데이트하는 스파이더맨 판권 최신편,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컬랩! 자, 먼저 판권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어떠한 캐릭터, 영화 등의 창작물을 이용하거나 복제, 판매 등의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스파이더맨 그거 마블이 돈 없어가지고 팔아버린 거 아니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닌데 이게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요. 그냥 복잡한 게 아니야. 이걸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거의 몇 시간을 붙잡고 수다를 떨 수도 있어요. 수십 년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는 것이기도 하고 워낙에 거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부분 생략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자, 마블이 틈날 때마다 캐릭터 판권 팔면서 입에 풀칠하던 적이 있었어요. 경영난이 제대로 와가지고 뿌리가 뽑히기 직전입니다. Big Summer Blowout. 이때 팔아제끼던 캐릭터들의 판권 조항에는 일정 기간 동안 영화를 제작하지 않으면 판권이 마블에게 돌아온다 라는 조항이 있었고,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어벤져스 원년 멤버인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등이 앞서 말한 조항에 따라서 마블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또 지금은 디즈니의 폭스 인수로 인해서 마블로 다시 돌아온 판타스틱 4의 경우 판권 유지를 위해서 무리하게 영화를 만들다가 작살이 나버린 경우죠. 어쨌든 자, 우리의 거미 남자 스파이더맨 또한 마찬가지 이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마블은 캐논 필름 그리고 캐럴코라는 두 영화사한테 스파이더맨 판권을 팔았었는데, 이때가 1990년대 말 한창 거대 영화사에서 인수합병이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던 때였어요. 마블, 캐럴코, 캐논 필름 이 3사가 동시에 다 터집니다. 망했어요. 부도가 나버린 거지. 그렇게 스파이더맨의 판권이 다시 마블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뒤틀린 황천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얘네가 다 터지던 와중에 로고에 사자머리 나오는 요 회사 MGM이 캐럴코를 인수해버렸어요. 사자가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그 판권도 같이 인수했는데 스파이더맨 우리 거잖아.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마블은 지금 본진에 폭탄 터져가지고 이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정확한 답을 안 하면서 시간은 계속 지나가다가 앞서 말씀드린 판권의 그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여기서 이 친구는 기간 지났네? 그러면은 뭐 소송이고 뭐고 이제 우리 거잖아 하면서 스파이더맨 판권 소니에 팔아버리죠. 네, 드디어 소니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거예요. 마블은 이중계약을 해버렸고 옆에서 소니랑 MGM이 서로 스파이더맨 지들 거라고 물어뜯고 있죠. 근데 마블 얘는 아직도 많이 아파. 당장에 회사가 주저앉게 생겼는데 저 먹이업들 싸움에 이니시 걸면서 껴들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소니가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얘네는 당시 최고 흥행 프랜차이즈인 007 시리즈로 또 다른 법정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소니가 말합니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너네 우리가 007 다 넘길게. 스파이더맨 내놔. MGM 여기서 이거 준다고? 개꿀! 하면서 스파이더맨과 007 시리즈의 판권을 교환해버리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법정 합의 당시에 일정 기간 이상 영화화하지 않으면 판권이 마블에게 돌아온다 라는 조항이 빠져있던 거지요. 결국에 어떻게 됐죠?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영구히 손에 가져오게 된 거예요. 마블 준내 억울하죠. 아니, 왜 지들끼리 투닥거리다가 합의 보더니 갑자기 우리 애가 지들 거래? 기간제 아이템으로 팔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분명 마블이 어떻게 풀도핑 해가지고 또 한타 열어서 조항을 고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마블은 지금의 마블이 아니에요. 소송을 걸 돈도 없고 먹이업들끼리 한참 싸우다가 가질 거 다 가져가지고 화기애애해진 분위기인데 여기서 태클을 걸어버린다. 그럼 소니가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기간제였음? 응, 꺼져. 007 내놓으세요. MGM은 빡쳐서 마블한테 다시 소송 걸 거고, 이때는 1+1으로 소니한테 이중계약에 대한 소송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어떻게 된다? 마블 그대로 파산. 결국 그렇게 마블은 스파이더맨을 놔줄 수밖에 없었죠. 짜란! 스파이더맨 판권이 1994년 공식적으로 온전히 소니에게 종속되고 2002년 그들에게서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게 되니 My name's the Human Spider. 바로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슈퍼히어로 장르가 그리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던 시대, 이후 등장한 영화들의 원조격 작품이었으며 대중들에게 하여금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를 널리 알린 영화이기도 했지요. Fly! Up and away, Web! Shazam! Go! Go, Web, go!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2011년에 네 번째 작품을 앞두고 있던 스파이더맨 시리즈. 그러나 소니의 지나친 개입으로 샘 레이미 감독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결국 감독이 하차를 선언, 무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Hey, pal. How you doing? Been better. I should never have hurt you. No. 이후 2012년 리부트된 두 번째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 주연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지요. 한편 마블은 아이언맨을 포함한 여러 캐릭터들의 판권들을 하나씩 회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액땜하듯 원기옥을 모으고 모아서 그나마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팔아먹기 좋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아이언맨을 주인공으로 채용,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존 파브로, 케빈 파이기, 삼위일체. 심각한 악조건 속에서 먼지와 싸워가며 만들어진 영화는 그야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영화판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 떡잎을 알아본 것일까? 2009년 12월 31일 디즈니가 마블을 41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게 되고, 본격적인 마블 신화의 첫 번째 기폭제, 전 세계에 신드롬을 일으킨 2012년 개봉작 어벤져스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Give me a lift? Right. Better clench up, Legolas. And Hulk. Smash. 서로 다른 영화에 등장했던 히어로들이 한데 뭉쳐 활약한다라는 컨셉에 따라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차기작에서 어떤 히어로들이 등장할지에 쏠리게 되었고, 코믹스와 영화 통틀어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스파이더맨이 당연히 1순위로 언급되었죠. 마침 같은 연도인 2012년도 새롭게 리부트된 앤드류 가필드 주연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일명 놀라운 거미남자 놀거남이 개봉했고, 팬들은 스파이더맨의 어벤져스 합류라는 당시로선 전혀 가망 없어 보였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런 팬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후 소니는 놀거남을 기점으로 스파이더맨의 빌런들이 모인 집단 시니스터6의 영화화를 계획했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소니 스파이더 유니버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떡밥을 열어 풀어내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흥행 기록을 완전히 말아먹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확정타를 제대로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으니 2014년 말 소니는 역대 최악의 해킹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는 북한을 주제로 삼은 영화 디 인터뷰의 개봉을 막기 위한 북한의 소행으로 전해지는데, 바로 이때 경영진들 사이에서 오간 온갖 인종차별, 모욕적인 뒷담화는 물론 소니의 최신 미개봉 영화 그리고 수많은 이메일 기록들이 유출되면서 마블과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출연을 이유로 접촉했었다는 사실마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당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이뤄지지 않을 뻔했던 그들의 거래는 해킹 사건으로 인해 소니의 이미지가 나라까지 추락하고 결국 재정난까지 오면서 타결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계약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소니가 말해요. 아이고, 우리 마블 선생님 많이 세지셨네. 이 친구 필요하시죠?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우리가 너네한테 얘 영화에 쓸 돈 다 줄게요. 선생님들이 이쁘게 영화 쪄와. 근데 우리가 돈을 냈잖아요. 수익은 우리가 다 가져갈게. 근데 저번에 거기서 유니버스 만들고 계신다면서 얘 가져다 써요. 우리가 터치 안 할게. 콜? 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부진한 성적으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던 찰나 당장 개같이 멸망해버린 회사 이미지와 재정난으로 허덕이던 소니, 판권 때문에 그야말로 마블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더맨을 자신들의 유니버스에 넣을 수 없었던 마블.
이들의 이해관계가 들어맞게 된 결과였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스파이더맨은 2015년 2월 9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팬들은 시빌워의 이 등장 장면을 보고 열광했고 Captain? Big fan of Spider-Man? Yeah, we'll talk about it later. 거의 팬서비스에 불과했던 공항시는 MCU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등극하게 되었지요. You have a metal arm? That is awesome, dud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다만 그렇게 톰 홀랜드의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등장하게 되면서 당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를 준비 중이던 앤드류 가필드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파이더맨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시빌워에서의 파격적인 등장 이후 스파이더맨 홈커밍,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까지 특히 파프롬 홈의 경우 글로벌 수익 1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47억 원을 돌파하며 개많이 벌었네. 미친 듯한 흥행 성적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팬들의 크나큰 사랑을 받으면서 쟁쟁한 히어로들 사이에서도 진정 신 스틸러로서 거듭나던 스파이더맨. 심지어 이후에 밝혀진 소니와 마블의 비밀 조항에서는 이 편인 파프롬 홈이 글로벌 10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양사 간의 계약이 파기된다라는 내용까지 있었기에 이 행보는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2019년 8월 20일 갑작스레 들려온 디즈니와 소니의 협상 결렬 소식. 결과적으로 스파이더맨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크나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디즈니 측에서 수익 분배에 대한 비율을 바꾸자고 제안한 것. 디즈니가 말합니다. 야, 너네 달달했지? 응? 개꿀이지? 솔직히 파프롬홈 그거 엔드게임 버프인 것도 알지? 너무 맛있다 얘. 달다 달아. 그럼 이제 우리 비율을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에? 깔끔하게 5대5 제작비 우리가 반 낼 테니까 앞으로 수익 반만 줘. 아니 이것들이 또 미친 소리 하네? 응 절대 안 해. 싫어. 응 꺼지세요. 응 싫어? 몰라 안 해. 그럼 우리도 안 해. 니들 알아서 해. 다 엎어. 에이 얘들 다 철수.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소니 픽처스의 주가는 요동을 쳤고 SNS에서는 소니 영화와 제품들에 대한 불매 해시태그가 생겨나는가 하면 너그들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흥행 성적 안 보이냐? 마블이 스파이더맨을 끌어올려준 건데 이거는 아주 배응망덕한 일이야! 라는 의견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태 디즈니와 소니의 스파이더맨 수익 배분 비율은 5대95, 디즈니에서 5%의 수익을 받아오던 것이었는데 사실 이게 엄청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었던 것이 제작비 자체를 소니에서 모두 지불해왔기도 했고 디즈니에서는 스파이더맨을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영입하면서 막대한 브랜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각종 완구 제품들에 대한 수익은 모두 자신들이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디즈니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라는 평가들도 다수 있었지요. 워낙 이펙트가 큰 이슈였기 때문에 직후에 열렸던 디즈니 엑스포 마블 세션 전까지 이와 관련된 수많은 루머들이 양산되었고 결국 행사 당일 톰 홀랜드와 케빈 파이기가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게 되면서 디즈니와 소니의 스파이더맨 협상 결렬은 사실이 됩니다. Basically, we've made 5 great movies. It's been 5 amazing years. I've had the time of my life. And however we choose to do it, and the future for Spider-Man will be different, but we'll find new ways to make it even cooler somehow. 이에 관련 반응은 더욱이 뜨거워졌고 팬들은 물론 마블의 여러 배우들이 SNS에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에 대한 의견들을 남기면서 이슈는 더욱 심화되었지요. 이는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런칭됨과 함께 이 시기 20세기 폭스까지 디즈니가 인수하게 되면서 마블의 프로젝트가 배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총괄하고 있던 케빈 파이기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게 되자 디즈니에서 자신들에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작품인 스파이더맨을 포기하려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침 이 시기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흥행으로 소니 또한 이후 차기작의 성적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의 이해관계가 성립된 겁니다. 그렇게 스파이더맨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는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9월 26일 소니와 디즈니가 재협상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게 되니 바로 스파이더맨 세 번째 작품은 그대로 마블에서 케빈 파이기가 제작하고 수익 배분은 일전 소니가 디즈니에게 제시했다는 25%로 확정한다는 것. 두 회사 모두 SNS와 인터뷰를 통해 서로가 공생관계임을 명확히 했고 이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소니의 스파이더 유니버스가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을 연결다리로 일부분 공유하게 될 것임도 확인되었지요.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는 토크쇼에 출연해 협상 결렬 이후 톰 홀랜드가 여러 차례 자신에게 연락했으며 이에 다시금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We lost a few months ago, or several months ago, we lost Spider-Man to Sony. How did you get Spider-Man back? And he did. We spoke. It was clear that he cared so much. And actually, we care a lot about him. He's a great Spider-Man. So after I got off the phone with him, and then I decided to call the head of Sony. And I said, we got to figure out a way to get this done. And we did. Coming together and figuring it out. 그렇게 소니와 디즈니의 스파이더맨을 둘러싼 협의가 평화를 되찾았고 2021년 12월 15일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노웨이 홈은 현재 팬데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글로벌 오프닝 스코어 2위에 올랐고 1위는 엔드게임이에요. 12월 25일 기어이 팬데믹 기간 최초로 글로벌 수익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엄청난 흥행 성적을 보이고 있지요. 이 기록에 특히 큰 기여를 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멀티버스라는 이름 아래 모이게 된 전작의 빌런들 그리고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 톰 홀랜드 역대 스파이더맨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여태껏 마블에서 구축해왔던 멀티버스라는 개념 그리고 소니가 갖고 있던 스파이더맨 판권과 전작들의 요소들이 아주 적절하게 합쳐진 소니와 디즈니의 황금비, 소디비의 엑기스였다. 이에 아직 완전히 확정을 짓는 언급은 아니었지만 소니의 에이미 파스칼과 마블의 케빈 파이기가 인터뷰에서 아주 밝은 얼굴로 이미 떡밥이라는 떡밥은 다 뿌리고 있고 Just because we're calling this the culmination of the Homecoming trilogy, that does not mean that is the culmination of Tom Holland being Spider-Man. With Marvel Studios and Sony on what the next story could be, and we certainly want that to be with Tom Holland. Tom Holland is Spider-Man, and we will keep making movies with him. 심지어는 소니의 CEO 톰 로스만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So we lend one and they lend one, and that's how Benedict is in this movie. And so we have one more lend back, right? Which is that the two companies have a terrific working relationship. 재협상 이후로 소니와 디즈니의 관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노웨이 홈 이후로도 스파이더맨의 행보를 마블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양측에서 어떤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이미 파스칼 누나가 약간 그 말이 먼저 나가시는 타입이거든요. 옛날에 이런 인터뷰도 있었지요. Well, those movies will all take place in the world that we are now creating for Peter Parker. I mean, they'll be adjuncts to it. They may be different locations, but it will still all be in the same world, and they will be connected to each other as well. So there is a chance that Tom Holland as Spider-Man will pop up someday? There's always a chance. There's always a chance. 이때도 사실 진짜 파이기 형이 뒤에서 베놈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걸 인터뷰 중에 갑자기 말해버리니까 멘붕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런 분위기 너무 화기애애하잖아. 상황 좋다는 거지. 짜란. 자, 마지막으로 정리 들어갈게요. 소니와 디즈니 마블의 판권 범위입니다. 소니는 스파이더맨 실사화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베놈 등의 여러 관련 캐릭터들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와 같은 44분 이상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또한 소니가 갖습니다. 디즈니는 44분 미만의 TV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게임 등의 제작 권리 또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니가 독점으로 판매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 때문에 게임 마블 어벤져스의 스파이더맨 캐릭터는 플레이스테이션 DLC로 등장하지요. 꼭 해보세요. 최고의 게임. 다만 모바일 게임의 경우는 예외로 덕분에 마블 퓨처 레전드, 마블 퓨처 파이트 등에서는 스파이더맨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더맨의 머천다이징.
이를테면 피규어나 의류 등의 제품 수익은 모두 디즈니가 가져가는데, 야 그러면 나도 디즈니 어디에 소변기 하나는 달았겠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1985년부터 2021년 장장 36년에 걸친 스파이더맨 판권에 대한 이야기, 개정판으로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사실 앞부분 법적 관련 부분은 현직 변호사분들도 복잡하다 느끼실 정도로 좀 딥해가지고 적당히 생략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다룰 일이 생기면 그때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하려면 나도 어디 변호사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웃기죠? 변호사님, 저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판권 좀 알려주세요. 미친 사람 소리 듣지.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토클립의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케아. 영화는 방금 끝났고 둘러앉아 우리끼리 시네마타 컷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스크린 말바래 라이트아웃 시작의 얌전 터지는 웃음과 함성에 어느새 다 올라